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베니스 근처에 있는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를 확인하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베니스 구경 좀 한 다음에 하루 지내보고 괜찮으면 하루 정도 더 있을까 생각 중이에요. 여기 캠핑장이 되게 좋아요. 수영장도 있고 뭐 리조트 같아. 컨테이너 박스네 그냥. 화장실은 없구나. 이게 하룻밤에 3만원이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텐트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베니스로 출발하는 버스가 한 10분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비용은 한 3유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버스를 타고 왔다가 구경하고 다시 그 버스를 타고 오나 봐요. 셔틀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캠핑장은 조용하고 좋습니다. 여기서 하루 지내보고 괜찮으면 하루 정도 더 쉬었다가 이제 제노바 쪽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저 컨테이너 집을 예약을 안 했으면 오늘 바닥에서 비 맞으면서 잘 뻔했는데. 이 앞에가 샤워장인가 봐요. 여기 화장실이고, 빨리 씻고 이 앞에 식당에서 밥을 먹은 다음에 잠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좀 날씨가 좀 쌀쌀해가지고 난로를 켰어요. 좁긴 한데 뭐 그런대로 잘 잤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침실을 만든 것 같아요. 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쪽은 무슨 짐 같은 거 놔두는 뭐 창고 같은 건가 봐요. 그 다음에 침대 2개 달랑. 유럽에서 이 정도에 3만원이면 뭐 괜찮은 거예요. 밤새 비가 왔는데 텐트 쳤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비에 쫄딱 맞을 뻔했어요. 이 짜파게티로 아침을 먹고 오늘 베네치아 시내를 구경하러 나갈 예정입니다. 어젯밤에 밤새 천둥치고 바람 불고 그랬거든요. 다행히 아침부터는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베네치아 시내를 구경하고 하루 더 머물다가 내일 떠나기로 했어요. 하루 있어 보니까 괜찮아요. 조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나무가 많아서 그늘도 많고 괜찮습니다. 여기 빨래방이 있는데 오늘 좀 빨래 좀 하고, 공용 주방이 있더라고요. 공용 주방에 냉장고도 있고 웬만한 주방 기구들이 다 있어요. 여기가 주방이거든요. 여기는 세탁실이고. 헬로. 손님들이 쓰는 냉장고인가 봐요. 여기에 뭐 양념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쓰다 남은 것도 있고. 이거 먹어도 되나 봐요. 이태리 캠핑장에서 아침으로 짜파게티를 완성했습니다. 짜파게티, 스파게티는 이태리가 본고장인데 맛있게 된 것 같아요. Excuse me? Where I'm from? Do you like garlic? Do you like garlic? Nie, to czosnek taki. 아, To czosnek. 이 아저씨는 아침부터 생마늘을 이렇게 아무것도 안 찍어 먹고
그냥 먹네. 와. 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녁 때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법을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헝가리에서 오신 분인가? 네, 캠핑장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한 20분 만에 여기 베네치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베네치아 안쪽으로는 못 들어오고 베네치아 안에서는 걸어서 이동하든가 아니면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나 봐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갯벌을 위에다가 수십만 개 그 말뚝을 박아서 기초 공사를 했다고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크지는 않았겠죠. 점점 도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됐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되게 작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 조수 간만의 차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 이제 조수 간만의 차가 있으면 이렇게 물이 민물과 썬물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표시가 나타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그 아드리아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크로아티아나 그 남쪽에 있는 아드리아해는 물이 굉장히 맑거든요. 계곡물처럼. 여기는 우리 서해안 물처럼 좀 지저분해요. 근데 이 자세히 보면 송사리가 엄청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밀물 시간인 것 같아요. 저 입구까지 물이 차 있네. 앞에 보이는 게 큰 수로고 아까 본 게 작은 수로 같아요. 여기는 엄청 교통량이 많습니다. 배들이 많이 다녀요. 여기는 메인 도로 같아. 메인 도로. 이 곤돌라는 리무진 같은데 실제 거주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호텔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념품 상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제일 궁금한 게 상하수도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물을 쓰고 버리고 해야 되는데 쓰려고 하면 끌어와야 되잖아요. 쓴 다음에 또 버려야 되는데 바다에다 그냥 버렸나? 이게 시멘트로 그냥 덧칠을 했는데 다 떨어졌네요. 세월이 흘러서 이런 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염분 때문에. 그리고 저기 아래쪽은 덧칠한 부분도 없고 벽돌 그 자체거든요. 짠물에 잠겨 있어도 오래 가나 보네 저게. 이런 집들은 실제 사람들이 사는 집 같아요. 그러니까 우편함도 있고 초인종도 있는 거 보니까 신기한 게 에어컨 설치된 집이 하나도 없어요. 실외기가 보기 싫으니까 숨겨놨나 보다. 이게 다 시멘트로 덧칠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소금입니다. 소금. 이 수로는 폭이 되게 좁아요. 이걸 길로 생각하고 이 수로를 만들었나 봐요. 어차피 사람이 이 도시 안에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좁은 수로고
아까는 그 우리 메인 도로처럼 굉장히 넓은 수로도 있더라고요. 도로처럼 생각하고 설계를 했었나 봐요. 43만 유로면 한 6억 정도 하나요? 여기가 계단이 많아가지고 짐 옮겨준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물을 건널 때 다리가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 호텔이 굉장히 많은데 짐을 다 옮겨야 되니까 저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만 이렇게 옮겨주는 서비스가 있나 봐요. 여기는 좀 낡았네. 이게 건물 색깔이 습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습기가 차가지고 곰팡이 핀 것 같아. 남쪽을 바라보는 그 벽면은 깨끗하거든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쪽은 북쪽을 바라보는 벽면인가 봐요. 지붕들이 습기 때문에 다 곰팡이 펴가지고 시커멓네. 아, 여기가 이런 단점이 있네. 이런데 앞에는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이 빨랫줄 있는 거 보니까 실제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 봐요. 엄청나게 넓은 수로를 만났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다리가 이알토 다리인가 봐요. 베네치아에 돌아서 제가 본 다리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보행자를 위해서 16세기에 돌로 이렇게 다리를 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수로가 베네치아에서 가장 넓은 것 같아요.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배가 엄청 다녀요. 여기 유람선도 다니고 곤돌라도 다니고. 저 아래 물에 잠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보수 공사를 해야 될 텐데 짠물에 잠겨 있어서 건물이 안 무너지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보수 공사를 해야 될 텐데 저거를 물이 차 있는데 보수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1m 이상 아마 물에 잠겨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는 물에 잠긴 부분이 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앞에는 그 벽돌로 되어 있는데 저거는 언젠가는 아마 무너질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보수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물을 일단 못 들어오게 막고 보수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짠물이라 벽돌이 그냥 영원히 보존이 되나? 이 돌로 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별로 뭐 무너질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앞에 벽돌은 시간이 지나면 뭐 침식이라든가 아니면 물에 깎여 가지고 안 그러면 또 물에 오래 잠겨 있으면 벽돌의 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개보수를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잘 버티는 거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기는 있겠죠. 지금 산마르코 성당을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 거기 가나 봐. 와, 사람 엄청 많네. 산마르코 성당 옆에 산마르코 광장 뭐 그렇게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안내판도 계속 나오거든요. 산마르코 성당이라고. 산마르코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와, 성당이 크지는 않는데 지붕 쪽이 상당히 화려한데요.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산마르코 광장인가 봐요. 이 성당은 특이하게 지붕 쪽이 되게 화려해요. 사람 동상도 많고, 그리고 그림이나 장식이 내부 천장에 많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성당은 지붕 쪽에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놨네요. 아, 이게 여기 앞에 이 줄이 성당 들어가는 줄인가 봐요. 아. 베네치아 근처 캠핑장에서 이틀 쉬고 어제는 베네치아 시내를 한번 들어갔다 왔고요. 오늘 이제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특별하게 정해진 데는 없고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서 제노바까지 이동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제노바까지는 하루에는 못 갈 것 같고 한 이틀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베네치아를 출발해서 바로 제노바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약간만 돌아가면 피사의 탑이 있는 피사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피사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비가 한번 세게 오더니 날씨가 갑자기 변했어요. 엄청 시원해요. 우리나라 가을 날씨 같아요. 여기 이태리 중부지방인데 날씨도 좋고 그래서 농촌 풍경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한가롭고. 내비를 찍을 때 일부러 고속도로를 찍지 않고 시골길로 찍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시간은 좀 걸리는데 이탈리아 시골 풍경도 좀 보고 싶고 그래서 일부러 시골길만 찾아서 지금 피사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피사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도시는 별로 크지 않네요. 인구가 뭐 9만 정도 산다고 그러던데 여기도 중국 사람이 엄청 많네.
이 도시는 피사의 탑 덕분으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작은 도시에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볼만한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제노바를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있어서 들렸어요. 피사를. 피사의 탑에 도착했는데요. 와,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탑은 별로 크지 않네.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걸 세웠다고 그러던데, 저거를 세워서 저 정도 기울기인가 봐요. 옛날엔 더 기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비슷한 모양인데 더 뚱뚱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곳이 미라콜리 광장이라고 그러네요. 아, 저 위에까지 사람이 올라가는구나. 아, 중국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 이탈리아에 중국 식당도 많고 중국 사람도 많고 중국 관광객도 많고. 이탈리아하고 중국하고 친한가? 만약에 저 탑이 기울지 않았으면 안 유명했을 텐데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이 동네를 먹여 살리네. 생각보다 별로 안 기울어져 있는데 보강 공사를 해놨다든가 아니면 뭐 쇠파이프로 지지대를 만들어 놨다든가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깨끗합니다. 더 이상 안 기울어지나 봐 이게. 아, 이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구나. 여기는 평평한데 저쪽 기울어진 쪽은 땅이 푹 꺼졌네.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쪽 틈새가 부러져야 되는데 뭐 틈새는 하나도 없고 밑에 기초까지 같이 이렇게 기울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틈이 안 보이죠. 여기는 멀쩡해요. 아까 그 입구에 있는 건물 있잖아, 동그란 거, 뚱뚱한 거, 그것도 상당히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만 다 관심이 있어. 이 비사라는 도시는 저 기울어진 탑 하나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저게 멀쩡하게 서 있었으면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오지도 않았을 텐데, 특히 이탈리아에서 와서 느끼는 거는 조상 덕에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것도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었네. 이게 여기서 보니까 여기 집안이 다 약한가 보네. 아, 여기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기울었어요, 오른쪽으로. 저에게도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호텔 앞에다가 오토바이를 세워놨거든요. 이 앞에다가 그 텐트하고 이쪽에는 의자를 두 개를 매달고 다녔거든요. 밤에 이걸 풀고 훔쳐갔네. 앞에 거는 훔쳐가고 이 뒤에 거는 손을 안 댄 것 같아요. 예, 확인해 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앞에 거만 지금 풀러가지고 갖고 갔어요. 이 텐트가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산지 한 5년 정도 된 거고 되게 낡은 건데 알리에서 산 거라 되게 싼 거거든요. 야, 이거를 훔쳐가네. 이거 갖다가 뭐 하나? 먼저 여행을 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물건을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설마 이 호텔 앞에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또 CCTV도 있어요, 저기에. 걱정 안 하고 그냥 이거를 안 띄웠거든요. 원래는 띄워서 호텔로 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놔뒀는데 설마 했는데 이거 싹 훔쳐간다. 여기가 이제 이태리 피사라는 동네거든요. 유럽이 다른 동네도 다 그렇지만 야, 특히 이 동네가
흑인들이 엄청 많아요. 현지인들이 이걸 갖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여기 뭐 약간 시커먼 놈들이 갖고 갈 것 같은데, 아이씨, 이렇게 치안이 안 좋아지고 나중에는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이래가지고 나라가 뭐 정상으로 돌아가려나? 아, 기분 팍 상해가지고 빨리 떠나려고요. 아침 일찍. 이 텐트하고 의자가 급할 때는 꼭 써먹거든요. 그리고 잠자리가 마땅치 않을 때는 캠핑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부터는 노숙해야 될 것 같아요. 노숙. 다행히 제가 위에다 싣고 다니는 침낭하고 그 돗자리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호텔 방으로 갖고 올라갔어요. 그거는 있으니까 급하면 그 침낭 속에 들어가서 노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씨, 짜증나네. 일단 비싼 건 아니지만 막상 잊어먹으니까 엄청 속상합니다. 허전하고 항상 저기에 붙어 있었는데. 이 동네는 또 세금을 내라고 그러네. 호텔 체크아웃 하는데 노컬 텍스라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걷는 또 세금이 있나봐요. 또 5유로를 삥을 뜯네. 빨리 유럽을 떠나고 싶네요. 정이 안 가, 정이. 유럽은 뭐 이 사람들이 난민인지 아니면 일하러 온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흑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치안이 안 좋은 것 같아. 이 하찮은 거를 현지인이 갖고 갈 리는 없거든요. 분명히 상태 안 좋은 애들이 갖고 왔을 텐데. 빨리 잊어먹고 자 계속 여행을 하겠습니다. 승질나. 피사로 출발해서 제노바 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고속도로를 일부러 안 타고 시골길로 가고 있어요. 제노바 올라가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 모로코로 갈 예정입니다. 어제 피사에서 텐트도 도둑 맞고 그래서 유럽에 대한 정이 확 떨어졌어요. 앞으로 유럽을 계속 여행을 하면 진단속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유럽의 그 호텔들이 옛날 건물이라 대부분 주차장이 없어요. 최근에 지은 건물은 뭐 지하 주차장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대부분 다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밖에다 오토바이를 세워놔야 되는데 불편해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안 그러면 모든 짐을 다 풀어서 호텔 방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유럽이 다 같은 문화권이라 그 동네야 그 동네고, 또 몇 번 와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물가도 엄청 비싸고, 그래서 제노바에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 모로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조그만 마을을 계속 지나게 되는데, 그 마을 지날 때만 약간 차가 좀 막히고 나머지 길은 이렇게 한가합니다. 뭐 앞뒤로 차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럽 사람들이 옛날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되게 괴롭혔잖아요. 노예로 뭐 팔기도 하고 노동 착취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로 만들어서 자원 같은 거 갈취하고 고생 많이 시켰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복을 하나?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흑인들이 뭐 인종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뭐 유럽에 대해서 그렇게 호기심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유럽에 더 체류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유라시아 횡단하는 동안에 시베리아를 횡단할 때라든가
몽골,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파미르, 뭐 그런 지역에서 여행의 강도라든가 임팩이 세게 오거든요. 그런 지역을 지나서 이 유럽에 오면 여행 자체가 밋밋해요. 길은 잘 돼 있고 모든 시설은 잘 갖춰져 있고 초반에 너무 강도가 세서 유럽에 오니까 여행의 흥미라고 그럴까요? 그게 좀 많이 떨어지네요. Hello. Vuoi passare, vado. 어? Se vuoi andare, vado. Go? Go? È in viaggio? 응? È in viaggio? I'm from Korea. Good luck. 오케이, 땡큐. 이탈리아 아가씨가 차 뒤에 서 있지 말고 그 차 사이로 출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네요. 모로코에 가서 캠핑을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이 텐트를 도둑 맞아가지고 캠핑을 못 하겠네요. 아니면 사막에서 침낭만 덮고 자든가 해야 되는데 밤에는 춥지 않을까요?